자, 확률과 통계 두 번째 단원인 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에는 일반적인 그냥 조합이 있고 또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 조합. 네, 한꺼번에 하면 좀 너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이 강의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합에 대한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조합이라는 게 또 우리가 처음 보는 개념이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왜 반장, 부반장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는 사람 2명 뽑겠다라고 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뽑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직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A, B, C, D가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 뭐 반장, 부반장을 뽑으면 A, B를 뽑는 거 하고 B, A를 뽑는 게 서로 다른 거잖아. 그지? 근데 그냥 예를 들어 청소할 사람 2명을 뽑는다 그러면 A, B하고 B, A가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바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A, B, C, D 중에 반장, 부반장 뽑는 방법이 4 곱하기 3인데 대표 2명 뽑으면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 B를 뽑고 B, A를 뽑는 게 중복이 되니까 얘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돼야 돼서 얘를 2로 나눠주게 된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4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4명을 뽑는 이 방법의 수를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사용하냐? 4C2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4C2.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2명을 뽑지 않고 3명을 뽑거나 4명을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4명까지 가는 건 뭐 3명 정도만 이해를 해도 일반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자, A, B, C, D, E, F라고 하는 6명 중에서 장학생 3명을 뽑으려고 해. 근데 서로 구별하지 않으려고 해. 잘 들어. 그럼 내가 A를 뽑고 C를 뽑고 D를 뽑으나, A를 뽑고 D를 뽑고 C를 뽑으나, C를 뽑고 A를 뽑고 D를 뽑으나, C를 뽑고 D를 뽑고 A를 뽑으나, D를 뽑고 A를 뽑고 C를 뽑으나, 왜 이래? D를 뽑고 C를 뽑고 A를 뽑으나, 사실 이 6가지 경우가 전부 다 하나의 경우의 수가 돼버려. 그잖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얘하고 장학금을 주나, 얘하고 얘 장학금을 주나, 어차피 3명이,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D하고 3명이 장학금 받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6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는 6C3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마치 순서에 상관 있게끔 뽑는 것처럼, 6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처럼 계산한 후에, 근데 지금 이게 몇 가지? 전부 다 6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6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근데 그 6이 왜 6이었어? 뽑은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만큼 그것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됐기 때문에 뽑은 인원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지면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치 순서에 상관 있게끔 3명 뽑는 것처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한 다음에 아마 이거 6으로 나눈 거 아는 사람 있을 거야. 근데 그 6이 2명 뽑으면 2로 나누는데 왜 3명 뽑으면 3이 아니라 6으로 나누느냐? 3명을 뽑았을 때 3이 아닌 6으로 나눈 이유는 그 뽑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왜? 6가지 경우의 수 3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만큼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걔로 나누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설명해보자면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몇 가지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 교실에 아무도 없지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10명의 학생 중에서 선생님이 4명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근데 얘 사주고 얘 사주나 얘 사주고 얘 사주나 똑같은 거니까 2명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응? A 학생 B 학생 사주나 B 학생 A 학생 사주나 똑같은 그런 경우라면, 자, 10명 중에 4명을 뽑는 방법의 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마치 10P4 계산하듯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한 다음에 내가 지금 4명 뽑았죠? 얘를 뭐로 나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눈다. 이 바로 10C4를 계산하는 방법. 또 그러면 선생님 20C5는 어떻게 되나요? 20명 중에 5명을 뽑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을 뭘로 나눠준다? 5명을 뽑았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게 된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분모 분자에다 15팩토리얼 한번 곱해볼게.
그럼 분자는 1부터 15까지 곱한 거에 16, 17, 18, 19, 20을 곱한 거니까 분자는 뭐가 되게 되냐면 20 팩토리얼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게 되고 5 팩토리얼이 되고, 얘는 몇 팩토리얼이었고 15 팩토리얼이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조합을 이렇게 팩토리얼을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20C5 그럼 20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에 팩토리얼로 또 나눠준다. 그럼 얘는 어떻게? 분모 분자에 6 팩토리얼 곱해주면 분자는 1, 2, 3, 4, 5, 6, 7, 8, 9, 10의 곱인 분자는 10 팩토리얼. 얘는 또 4 팩토리얼과 6 팩토리얼 곱, 4 팩토리얼과 6 팩토리얼 곱. 자,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뒤에 거의 팩토리얼로 나누고 얘에서 얘를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이 식이 바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NTR 마치 순서에 상관이 있게끔 나열해준 후에, 자,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것처럼 나열한 후에 뽑은 인원수의 팩토리얼로 뽑은 인원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을 하더라. 자, 그런데 얘를 순순히 팩토리얼만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뒤에 거의 팩토리얼로 나누고 얘에서 얘를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자, 이렇게 조합을 팩토리얼 표현할 수 있다. 10C상 어떻게? 10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로 나누고 10에서 4를 뺀 거의 팩토리얼. 그럼 20C5는 어떻게? 20C5는 20 팩토리얼을 뽑은 인원수 5 팩토리얼, 얘에서 얘를 뺀 거 15 팩토리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가? 조합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팩토리얼도 거꾸로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거지. 7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 나눴어? 그 얘는 얼마? 7C3을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7C3을 얘랑 더해서 여기 있고 7C3이 되는구나. 20C5가 되는구나. 10C4가 되는구나. 근데 재미난 사실을 이 둘이 그 위치를 바꿔도 돼.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그 얘는 뭐야? 10C6이야. 그 얘들 교환법칙 성립해. 20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 15 팩토리얼과 5 팩토리얼 나누면 얘는 20C5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은 7C3이지만 얘 둘이 위치를 바꾸면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바꾸면 그럼 얘는 뭐? 7C4라 쓸 수 있고.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게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의 합이 앞에 있는 숫자가 되면 이게 바뀔 수가 있다고. 20C5나? 20C15나? 20C15. 오늘 좀 재미 실수가 좀 많네요. 20C15. 자, 20C5나 20C15나 똑같다. 자, 발음이 힘드니까 위에 걸로 할게. 10C4나 10C6이나 똑같다. 10C4나 10C6이나 똑같다. 자, 10명 중에 청소할 사람 4명을 뽑으나? 자, 여기 10명 중에 청소할 사람 4명, 너랑 청소해놔. 10명 중에 청소하지 않을 사람 6명 뽑는 거다. 10명 중에 청소하지 않을 사람 이거. 내가 너 청소하나? 나머지 니네 6명 청소하지 마. 이게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30C 10은 30C 20과 같다. 얘랑 더해서 앞에 숫자 되면 등식 성립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A하고 C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C는 증명을 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저거를 사용하는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저 공식은 좀 증명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 위에 있는 거 볼까? 자, 우리가 분명히 NCR을 팩토리얼을 설명을 해보면 근데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사실 외우는 것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R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n팩 약분되고 뭐 이렇게 R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뭐 된다 뭐 그런 걸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증명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편하게. 야, 이거 뭐야? n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자고. n명 중에 n명을 모두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자고. 그냥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 근데 저렇게 기억해두지 놓고 나중에 선생님 왜 3C0이 1이죠? 라고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증명해봅니다. NCR을 내가 뭐라 그랬어?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나누고 n-r의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얘 뺀 거 팩토리얼. r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근데 r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nC정이 되거든. 자, 우리 지난번에 0 팩토리얼 1이라고 정의했고 약분 되니까 nC정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둘 수 있고요. 자, 이번에 n 대신에 n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분자는 원래 n 팩토리얼 미쳤구나. r 대신에 n을 대입해봅니다. 자, r 대신에 n 대입하면 n 팩토리얼, r 대신에 n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 0 팩토리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되고 0 팩토리얼 1이라 했으니까 ncn은 r 대신에 n 집어넣으면 ncn도 1이다. 자,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고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워주고. 저 C의 공식이 뭔지만 잠깐 보고 이제 문제풀이 좀 하도록 할 텐데 별로 배운 건 없어서 그냥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조합 부분은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데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속된 숫자면 앞에 숫자가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된대. 20C5하고 20C6을 계산하잖아.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게 이웃한 숫자잖아.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걸 따라가게 된대. 7C2 더하기 7C1이야. 앞에 있는 두 숫자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는 연속된 숫자야. 그럼 앞에 숫자가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숫자 따라가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는 공식이 좀 복잡하거든. 이제 막 조합 배운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연습한 다음에 저걸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증명해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조합이고, 자, 얘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 자, 중복조합은 분명히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 했죠. 자, 문제 볼게. 자, 필수제 1번. 자, 바로바로 그냥 문제 풀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봅니다. n 더하기 3c4?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n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근데 걔를 뭘로 나눠? 4명을 뽑았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단 말이지. 근데 오른쪽은 7 곱하기. 자, 간다. NC이면 n으로 출발하죠? n으로 출발합니다. n 곱하기 n-1을 한 다음에 걔를 뭘로? 자, 2명을 뽑았기 때문에 뭘로 나눠준다?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근데 조합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그 뒤에 있는 이거보단 커야 되거든? 근데 이건 n 대신에 그러면 얼마부터 가능해? 1부터 가능하고 이건 n 대신에 2부터 가능해. 결과대로 이 문제는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답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선생님 4차 방정식은 너무하지 않느냐? n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나눌 때 걔가 0일까봐 사실은 못 나누는 게 있는데 분명히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그럼 또 여기다 2랑 2랑 사라지고 요 10이 넣으면 84 되고 10이 넣으면 84 되고 그래서 오른쪽은 84에 n-1에 여기는 n 더하기 3, n 더하기 2, 그 다음에 n 더하기 1 쫙 전개해서 n에 관한 내림차는 정리한 다음에 3차 방정 해결해주면 5라고 하는 자연수. 자, 그 방정식 푸는 건 니네가 직접 하도록 합니다. 전개 진짜로 다 해서 넘겨주고 인수분해 하는 과정이 좀 더럽죠? 실제로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주관식으로 나오면 보통 이제 먼저 여기다 대입을 해. 어차피 전개하고 대입할 거면 여기다가 n 대신에 2 넣어보고 2부터니까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해서 그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 문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9명 중에 2n 더하기 1명을 뽑는 거나 3n-2명을 뽑는 거나 똑같다면 과연 n값은 과연 얼마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뭐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2n 더하기 1하고 뽑는 2n 더하기 1하고 3n-2하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넘어가. 그럼 n이 되고 또 넘어가 3이 되고 선생님 n값이 3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걸 잘 생각을 못해. 3n-2하고 2n 더하기를 더한 게 9여도 등식은 성립을 한다고. 9c3, 9c6 똑같잖아, 그제? 얘랑 더해서 9가 되는 경우도 어떻게? 2n 더하기 1과 3n-2를 더했을 때 그 결과 9되는 얘랑 하면 5n 마1 넘어가면 얘는 10 그래서 n의 값이 얼마? 2도 가능하다는 요 숨겨진 해를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자, 조합에 관련된 방정식 문제에서는 꼭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이게 쭉쭉 갑니다. 자,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에서 구하는 방법인데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중에
남자 2명, 여자 3명 뽑는 방법의 수 가장 기본적인 조합인데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 4명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뭐 뽑은 사람을 뭐 예를 들어 반장, 부반장을 시킨다 그런 얘기 없죠? 그럼 그냥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자 6명 중에 3명 뽑는다. 그 둘을 곱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120까지 나오게 된다. 계산 한번 해볼까? 조합 이제 막 배웠으니까. 얘는 그러면 4 곱하기 3을 2 곱하기로 나누니까 4, 3, 11을 2로 나눈 6이 되겠고 1000 몇 번만 해주는 거야. 그럼 63은 어떻게 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누니까 6 역분돼서 20까지 경우에서 되고 그리고 도 곱하면 120까지. 이제부터는 조합은 다 니네가 계산합니다. 계산 한번 보여줬으니까 지금부터 계산은 이제 무조건 다 니네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려운 친구가 있어. 이상하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딱 집중해서 들으면 절대로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계속 틀리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 자, 봐. 효진이네 가족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두 10명이야. 근데 그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키즈대에 출전을 하려고 해.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어떤 이런 옵션이 없다.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돼. 4명을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10시사로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효진이가 신청을 했나봐. 효진이는 무조건 출전을 하고 할아버지는 출전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원래 10명이 다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있는 상황에서 4명을 뽑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효진이하고 할아버지는 이미 자리가 결정이 됐어. 그래서 나머지 몇 명? 8명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돼. 근데 실제로 내가 4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효진이가 출전을 한다 했으니까 자리가 하나 줄어들었네. 근데 할아버지는 출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남은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몇 명 뽑으면 된다? 바로 3명 뽑으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죠. 원래 10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되는데 효진이하고 할아버지는 그 어떤 거치가 결정이 됐어. 나가냐 나가지 않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고 근데 원래 자리가 4개인데 효진이가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남은 개수가 몇 개? 3개의 자리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8명 중에 3명을 뽑는다. 83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 참 쉽죠, 그죠? 자, 적어도는 우리가 보통 뭐 사용한다 그랬어? 여사건을 사용한다 그랬어, 그지? 자, 판도 안 지고, 그지? 반가워가지고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 4명의 위원을 뽑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10명 중에 4명 뽑으면 되는 거였었어. 근데 문제가 지금 어때? 여자를 적어도 1명 뽑는 방법의 수. 여자가 1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한 명만이라도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반대는 뭐다? 죄다 남자. 제발 여자 한 명만. 반대는 모두 남자. 그래서 전체 경우수 중에서 모두 남자인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빼보도록 할 거야.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남자 6명 중에 4명을 다 뽑는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하겠다. 나머지 계산은 니네가 쓰도록 합니다. 10시사하고 6시사하고 계산해서 빼주는 건 그건 니네가 직접 19, 87, 43, 21, 65, 43 근데 6시사는 6시 2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6, 5를 2, 1로 나누고 6시사나 6시나 똑같은 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요. 자, 이것도 뭐 아주 쉽죠?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여자를 뽑은 후에 그 뽑은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을 해달라. 남자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리고 한다. 그 뽑은 총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진짜야. 여기서 보통 애들 질문도 안 하고. 자, 이제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남은 것 같아. 선생님 얼추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남은 것 같아. 2개, 3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반원 위에 10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의 점이 이 반원 위에 놓여 있는데 말이지. 반원 위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나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나 어차피 같은 직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나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하나 어차피 같은 직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 점을 선택하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10개의 점 중에 어떻게 해? 두 개의 점을 선택해주면 직선이 되게 돼.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아저씨 한번 흉내 내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얘하고 얘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쉽게 얘기해서 일직선상에 있는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다시 한 개를 더 해줘야 된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내가 여기 있는 5개의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하는 걸 뺐다라는 건 실제로 이 직선을 그럼 계산하겠다 안 계산하겠다? 계산을 안 해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자주 듣는 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빵을 하나 이렇게 하나씩 4명에게 주려고 했거든?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모르고 빵을 몇 개 줬냐면 5개를 줬어. 그럼 내가 다 뺐나? 다 뺏은 다음에 하나를 다시 주지. 선생님 죄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빵을 원래 하나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 5개 줬네. 아이고 내가 빵 너무 많이 줬다. 그럼 5개를 다 뺐는지 안다고. 다 뺏고 나서 다시 하나를 돌려준다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그 직선을 전부 다 뺀 다음에 실제로 이 직선도 원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를 한다는 거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꼭.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N각형? 그치? 그러니까 N각형, 일반적인 뭐 정N각형, 뭐 어떤 그 도형에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공식이 있었어. 내가 나한텐 꼭지점을 못 긋고 내 양옆에 것도 꼭지점을 못 긋고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N각형이잖아? 그럼 나는 나하고 내 양옆에를 제외한 N-3개의 꼭지점에 대각선을 내가 이렇게 근다고. 얘 양옆에랑 나를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대각선을 근다고. 근데 이 꼭지점이 N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N을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너한테 보낸 거랑 네가 나한테 보낸 거랑 중복이 되니까 얘를 2로 나눈단 말이지? 이게 중학교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대각선 개수 공식이야. 그래서 8 집어넣어 주면 5 곱하기 8 한 다음에 2로 나눠서 4, 5, 20. 그래서 20까지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자, 정팔각형이라고 하는 이 도형에서 여기 지금 점이 몇 개가 있냐면 8개 점 있잖아. 이 대각선이라는 건 사실은 이 8개의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8개의 변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그 조합 중에는 이렇게 팔각형이다 보니까 뭐가 존재해? 8개의 변도 존재를 하게 되고 근데 얘들을 우리가 대각선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8개를 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8개의 점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이런 대각선,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이런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2개를 선택할 수가 있다. 대각선을 8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한 2점을 선택하는 이러한 8가지 경우의 수는 대각선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빼서 계산하자. 얘는 8, 7을 2로 나누면 8, 7을 56 반으면 28이고 8 나누면 얼마? 20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해 둡니다. 자, PLCJ 5번. 선생님, 방금 그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번엔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이라고, 삼각형. 주의해야 돼. 내가 삼각형이라고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얘하고 얘를 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얘하고 얘 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0개 중에 3개 꼭지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돼. 그럼 이런 문제 나오겠어? 근데 문제는 뭐다? 봐. 얘하고 얘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는 건 빼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번엔 더 하지 말아야 돼. 아까는 직선에서는 분명히 얘랑 연결한 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그거 보존해 주려고 더 해준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하고 얘를 선택한 건 삼각형이 아니야. 없어. 내가 챙겨줄 게 없어. 원래 여기서는 삼각형이 없었어야 되는 거야. 아까 그 얘기? 한 개, 너는 빵개였어, 원래. 그리고 한 개였어. 한 개, 빵개, 한 개를 나눠주려고 했던 거야. 얘는 원래 이 5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는 건 없단 말이지?
삼각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5개 중에 3개 다 가져가면 끝. 뭐 다시 더 할 필요가 없다. 자, 직선하고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예제 6번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합을 좀 이어서 오늘 좀 촬영을 좀 많이 했더니 피곤하네요. 여담이긴 한데, 선생님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자,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집에 가서 이거 인코딩 걸어놓고, 교재 작업하다가, 또 뭐 이것저것, 입시 자료도 좀 만들고, 그럼 보통 한 3시, 2시 반쯤 자서 한 7시 반 아니면 뭐 8시 이때쯤? 그러니까 많이 자야 뭐 한 5시간? 4시간 반? 그 정도 자는데 내가 맨날 니한테 한 얘기가 있지만 열심히 해야 돼. 그게 공부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기분이긴 하지만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마지막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과연 하얀색도 있고 여기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도 있고 한데 과연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이 중에 몇 개가 존재하게 되느냐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가로선을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이라 할게.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선 높이를 결정할 2개의 직선이 필요하거든. 그럼 나는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니네도 한번 볼래?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선택해볼까? 내가 한번 맞춰볼게. 니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마 니네 머릿속에 1번하고 3번을 생각했을 것 같아. 맞았어? 억지야? 내가 만약에 1번하고 3번을 높이로 설정을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 세로선 중에 예를 들어 만약에 2번과 3번을 폭으로 결정을 한다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야. 이런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되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4개의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하고 폭을 결정할 수 있는 5개 중에 2개의 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한다. 그래서 얘는 4, 3, 12를 2로 나눈 6, 5, 4, 20을 반으로 나눈 10.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 60까지 경우수가 되게 된다. 60까지의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자, 빨리 일단 조합 이 뒷부분도 빨리 좀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뭐 조합 일단 앞에 부분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도 풀어보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도 해주고 알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